안녕하세요. 더프 Representing Scenes as Neuroradiance Fields for View Synthesis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국민대학교 AI 빅데이터 융합경영학과 김진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너프란 우리가 게임처럼 어떤 객체나 사람을 이리저리 360도 돌려가며 다양한 뷰에서 관측하기 위해서 2D 이미지가 아닌 3D 렌더링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3D 렌더링 기술에는 보통 컬러가 입혀진 메쉬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또는 벅셀로 이루어진 3D 모델이 사용되는데 너프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세계의 객체를 3D 리컨스트럭션하여 3D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프는 객체의 3D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객체를 바라보는 모든 장면을 생성하는 Novel View Synthesis 기술입니다. 즉, 특정 객체나 장면을 여러 뷰에서 촬영한 결과로 실제로 촬영하지 않은 각도에서의 뷰를 만들어내어 마치 3D 렌더링된 것처럼 볼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방식은 메모리를 생성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장 코스트가 매우 컸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LP를 사용하여 인코딩을 하거나 기존의 메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과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드릴 너프 기술은 MLP를 사용하지만 뷰 이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3D 모델 정보를 가지고 광선과 물체의 관계를 계산하여 렌더링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저장 공간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3D 포인트 생성을 위해서 카메라 레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컬러와 덴시티를 출력하기 위해서 2D가 바라보는 방향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사용하는 카메라 레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2D 이미지의 컬러와 덴시티를 어큐뮬레이트하기 위해서 클래시컬 볼륨 렌더링 기술을 사용합니다. 한 단계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4단계로 볼 수 있겠는데요. A단계는 인풋으로 다양한 각도의 2D 이미지를 사용해서 넣는 부분입니다. B단계는 MLP를 사용하여 컬러와 덴시티를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C단계는 볼륨 렌더링을 진행해서 3D 렌더링 이미지를 생성하는 단계이고, D단계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로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중 핵심 기법인 볼륨 렌더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볼륨 렌더링 기법이란 너프에서는 그라운드 트러스로 클래식 볼륨 렌더링을 사용하는데요. 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의된 용어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부분이 카메라 레이입니다. 이것은 RT는 O 플러스 TD로 정의되는데요. 여기서 O는 객체를 바라보는 시작점, D는 원점 O에서 바라본 방향 벡터를 의미합니다. 결국 객체에 대하여 카메라 레이라는 부분은 원점으로부터 바라본 벡터 D 위의 한 지점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TN은 카메라 레이 RT 위에 관심 있는 부분의 시작점이고, TF는 카메라 레이 RT 위에 관심 있는 부분의 끝점이며, T는 임의의 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 TN에서 TF 범위에서 T라는 시점에서의 볼륨 덴시티와 컬러 C를 계산 가능하게 됩니다. 시그마는 Uniform Density, Vossel Base Density, Signed Distance Field, Implicit Function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계산이 가능하고 값은 0에서 1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시그마 RT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density는 카메라 레이 RT를 인풋으로 하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T 시점에서 입자들이 3차원 공간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C는 T 시점에서 입자들이 만들어내는 컬러를 의미합니다. 즉, 컬러와 덴시티를 알고 있다면 RT에서 바라본 렌더링된 이미지의 컬러 CR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의 범위에서 T라는 시점에서의 볼륨 덴시티와 컬러 C를 계산하게 됩니다. 도출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F는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TN에서 T로 갈 확률, RT, CR, ChatR은 설명드렸듯이 카메라 레이와 CR은 Expected Rendering Color, ChatR은 Predict Volume Rendering Color를 의미합니다. C와 시그마를 알고 있다면 RT에서 바라본 렌더링된 이미지의 컬러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의 수식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CR을 구하기 위해서 인티그랄 적분 기호를 사용하는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메모리 코스트 문제와 계산 복잡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사용하여 근사하게 되는데 이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와 Q를 알고 있고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이 계산 복잡도 문제와 메모리 코스트 문제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1단계 TN에서 TF의 연속 구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N개로 샘플링을 진행하고 각 시점 TI에서의 시그마는 덴시티고 C는 컬러입니다. 시그마와 C를 구합니다. 그리고 샘플링한 것들에서 CHR을 구하면 새롭게 근사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식인데요. 아까 인티그랄 적분 기호가 시그마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새로운 노테이션인 델타가 생겼는데 델타는 아까 그림에서의 샘플링하는 픽셀들 포인트 간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CHR이라는 함수는 시그마, density, 장애물의 밀집도가 낮고 델타, 샘플들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즉 샘플들이 가까이 있을수록 밝기 C가 더 선명해지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stratified 샘플링을 사용해서 유니폼하게, 즉 이 델타를 동일한 간격으로 설정하여 샘플링을 진행한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뒷부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TF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T는 어떠한 입자도 만나지 않고 TN에서 T로 갈 확률을 의미하고 density 시그마가 크다는 것은 TT 함수, 즉 스텝 T 시점에서의 장애물이 만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TT 함수는 시그마 값, 밀도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덴시티가 높을수록 무언가에 부딪힐 확률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아까 샘플링 방법이 비효율적이었다고, 유니폼한 샘플링 기법이 비효율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유니폼한 샘플링이 아니라 어떻게 샘플링을 해야 성능이 높아질까요? 이 논문에서는 두 개의 네트워크를 각각 코어스, 파인 네트워크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샘플링을 진행하는 기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전략입니다. 보시다시피 카메라 레이 위에 있는 N개의 샘플들의 간격이 모두 같죠. 그렇지만 코어스 네트워크와 파인 네트워크 두 단계로 샘플링을 진행하면 먼저 첫 번째 코어스 네트워크에서는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하고 두 번째 파인 네트워크에서는 보이는 부분, 앞쪽 부분에서의 샘플들이 더 많이 추출되게 진행해서
레이가 해당 포인트에 도달할 확률 중에서 레이가 첫 번째로 만나는 객체의 컬러에 더 많은 가중치를 가지고 최종 컬러 값이 결정되게 됩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전략은 뷰 디펜던트를 사용하시는 것인데요. 어떻게 모든 각도에서의 반사율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전체적인 모델의 동작법을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델은 이 그림과 같이 동작합니다. X, Y, Z는 좌표를 의미하는 데이터이고 뒷부분에 기호들은 카메라를 바라보는 관점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MLP 입력단에서 X 위치 정보가 입력이 되고요. 다섯 번째 레이어에서 한 번 더 컨캡해서 입력이 됩니다. 이것은 스킵 커넥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레이어에서 density 시그마가 출력이 되고 여기에 다시 방향 정보가 입력되어 최종적으로 RGB 값이 출력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density의 경우 물체가 그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값이므로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density를 먼저 예측하는데 RGB 값의 경우에는 물체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레이어에서 방향 정보를 추가하여 RGB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든 뷰 디렉션과 상관없이 X, Y, Z의 좌표만으로 density를 표현하기 때문에 반사율을 동일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해서 density를 구한 사진은 이와 같습니다. 성능 향상 전략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 외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잘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까지 함께 넣어서 모델을 적용시키면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했을 때 디테일을 더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뷰 디펜던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빛의 광도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너프는 5개의 인풋 값을 9개 MLP에 넣어서 9개 층으로 구성된 MLP에 넣어서 아웃풋으로 렌더링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여 하이 프리퀀시 정보를 주어 고화질 이미지를 생성하고 하이어라키얼 볼륨 샘플링을 사용하여 비아스드 디스트리뷰션을 해결하며 2D 이미지를 사용하여 3D 렌더링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